처참의 토크앤조이 두 번째 주인공은 시테크 이론의 창시자 윤은기. 경영 컨설턴트 저술가, 대학 총장은 물론 시사 경제 MC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2년 전에는 62년 중앙공무원 교육원 역사상 첫 민간인 출신의 원장으로 또 한 번의 변신을 거듭했죠. 늘 생각의 틀을 바꾸고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그의 신바람나는 인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윤은기 원장님, 현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원장이시죠? 네. 예.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네.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공무원에 합격을 하면 우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되고 예. 승진하면 교육을 또 받고 또 중요한 국가의 정책 과제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래서 공무원 교육의 본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일은? 저는 이제 원래 또 교육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니까 금년에 100개 이상의 과정이 101개 과정이 돌아가는데 네. 그 주요 과정에 제가 직접 또 강의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바쁜 스케줄일 수밖에 없는 모든 걸 하시네요. 이게 최초의 민간인 출신의 그 원장이다. 예. 그런 그 타이틀이 있더군요. 네.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정부 수립 이래 바로 만들어진 건데 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계속 했죠. 예. 했는데 교육 전문가가 한번 들어와서 공무원 교육과 민간 교육의 장점들을 한번 섞어서 예. 상승 효과를 내봐라. 아마 이런 의도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국내 최초, 뭐 국내 네. 최대 이런 타이틀까지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부럽거든요. 저는 뭐 최초가 좋죠. 왜냐하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최초에 도전하지 않으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 네. 그다음에 뭐 국내 최초, 네. 업계 최초. 예. 하여튼 정 안 되면 동네 최초라도 해야지 살지. 동네 최초라도.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든가 네. 지금까지 하던 걸 반복하고 있으면 발전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왕에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왔으니까 하던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하게 또 도전하자. 네. 또 이런 뭔가 또 의욕이 혁신을 있죠. 하고 그럼요. 새롭게 계속 도전을 하시는군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신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또 그만큼 교육의 현장도 신바람 나고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교육에. 맞아요. 자,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은 신바람이 필요하죠. 네. 예. 교육은 뭐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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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뭐다. 한번 써봐라고 얘기해. 써봐라. 네모다. 교육생 네모다. 네모다. 그랬더니 어떻게 쓴 분들이냐면 교육은 졸리다. 지루하다. 교육은 지루하다. 교육은 재미없다. 이렇게 네. 솔직하게 쓴 분들이 네. 한 3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바로 내걸었죠. 슬로건을. 교육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교육은 축제다. 이 쌍둥이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네. 왜 축복이냐면 인간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축복이죠. 축복이죠. 교육을 받아야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교육은 축복이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뭐 시청자분 잘 아시는 그 김정은 교수가 있는데 네. 김정은 교수가 거길 공무원 교육원을 네. 강의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전에. 네네. 그거 다니고 난 다음에 자기 책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강사들의 무덤이다. 무덤? 별명을 그럼 그렇게 왜 그렇게 써놨어요. 표현한 거죠? 이게 제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썼느냐고 물어봤더니 강의하기 제일 힘든 데가 공무원이고 공무원 중에 제일 힘든 데가 중앙공무원 그럼 교육원이고 왜 그런 건가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강사도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하면 어때요? 박수도 치고 웃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질문도 하고 해야 신바람 나는데 이렇게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리액션이 그렇죠? 나와요. 네. 이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김정 교수 얘기가 네. 자기는 신바람에서 강의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이게 엄숙하기 때문에 경직한 자세. 예, 전혀 반응이 없고 계속 째려보고 있다는 끝까지. 그리고 그 김정 교수 얘기는 뭐냐면 더 기분이 언짢은 게 뭐냐. 네. 조는 사람도 없대요. 어허. 계속 째려보고 있다. 잘하나 못하나 무섭겠어요. 보자. 야,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케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죠. 네. 그리고 예. 무서울만 하네요. 무덤일만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네. 이 문화야말로 네. 완전히 바꾸자. 교육은 축제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 교육 환경 진행하는 방법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네. 지금은 정말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과정 만족도가 대체로 90% 이상이 많고
뭐 일부 과정은 과정 만족도 99%까지 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6개월 있다 제가 김정은 교수 불렀죠. 다시 한번 강의해봐라. 하여튼 김정은 교수 강의한 다음에 별명을 바꿨어요. 강사들의 무덤에서 네. 강사들의 낙원으로. 이 박수가 이럴 때 한번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자, 야. 그런 작업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제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까딱 잘못해서 몇백 명까지 세울 뻔했어요. 맞아요. 이제 낙으로 네. 이제부터 이 우리 저 윤홍기 원장님에 대한 네. 시테크의 달인이라고 시테크.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시테크라는 것이 뭘? 자, 저는 이제 83년도부터 지식산업에 정보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주로 정보화 사회를 연구를 선행적으로 한 거죠, 그 당시에. 예. 정보 관리를 못하면 앞으로는 어렵다. 정보가 소중한 자원이다. 물질보다 정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정보 관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네. 정보는 양보다 질이죠. 그러나 아무리 질 좋은 정보라도 때를 놓치면 그 정보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렇죠. 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해서 연구를 하고 책 제목을 매력적으로 안 하면 안 팔리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고민을 계속했어요. 이걸 도대체 모르고 쓰나. 그러다가 꿈속에서 갑자기 시테크가 떠오른 거예요. 타임 테크놀로지. 네. 와. 그 벌떡 일어나서 네. 시테크 써보니까 괜찮아요. 아하. 그래서 제목을 시테크라고 쓰고 네. 정보화사의 시간 관리라고 썼죠. 예. 대박이 났습니다. 그게 많이 날 수가 92년도인데 없죠. 네. 92년도인데 하여튼 그 책이 제가 쓴 한 30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 팔렸고 30만 권 정도 팔렸어요. 와. 하여튼 수금한 돈 세느라고 야근을 며칠 해봤어요.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그때는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죠. 아, 근데 예. 어쨌든 자, 엄청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죠. 알았는데. 예, 예.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선 되고 싶은데. 시간은 네. 자원이다. 자원 맞죠. 눈에 보이진 그렇죠. 않지만 시간은 자원이다. 시간은 비용이다. 네. 시간은 가치가 있다. 이거 다 이건 그럼요. 개념이 들어와야죠. 예.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느려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너무 빨라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스피드와 타이밍 이런 게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시테크 핵심을 최근에 보니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하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매사에 바빠요. 매사에 바쁘면 맞아요. 성과가 안 돼요. 예. 그럼 늘 뭐라 그래? 매사에 바쁘면 피곤하다고 그래. 네. 예. 승질이 급해서 또 일찍 죽어요 또.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빠른 게 좋습니다. 스피드. 그래야 스피드. 일할 때는. 일할 때는 빨리 해야 소위 속도의 경제라는 것이 생겨서 유리하고 놀고 쉬고 충전할 때 재충전할 때는 느린 게 좋아요. 느리게. 그러니까 낮에는 빠른 게 좋고 밤에는 느린 게 좋고 주중에는 빠른 게 좋고 네. 주말에는 느린 게 좋고 휴가 가서는 빨라야 됩니까? 느려야 됩니까? 느려야 돼. 느려야죠. 그래야 휴식의 휴양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은 휴가를 가면 휴양지 가면 다 거북이죠. 뭐. 아침에 해 떠야 일어나고 맞아요. 시계도 일부러 없고 호텔에도 없고, 네. 텔레비전도 안 라디오도 놓고 없고, 뭐. 그냥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늘어줘야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연의 시계에 따라서. 근데 네, 우리 맞아요.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어때요? 여름 휴가 때 가보면 하여튼 뭐 빡빡해요. 5일 동안 동남아 6개국 완전 돌파. 그리고 메시 기상 이러고 막 네. 돌고 다 타고 뛰어내리고 별짓 다 이게 하다 더 피곤해져요. 피곤해. 일주일 너무 휴가 갔다 피곤해요. 오면 회복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일을 또 망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해서 선순환 고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라는 게 소중한 자원인데 그걸 관리를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하는 거. 근데 그게 그 뒤에 수많은 기업에 가서 경영혁신의 이론으로 방법론으로 네. 또 공기업도 국가기관도 어쨌든 시텍을 통해서 사회의 일부라도 공헌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자긍심이 있죠. 맞아요. 네. 아주 다양한 직업을 그치신 분이에요. 그 왜 그렇게 많은 직업이? 그러니까요. 대체 어떤 직종들인가 열거 한번 자, 좀 뭐 해볼까요? 경영 컨설턴트로 어쨌든 간에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경영 컨설팅. 경영 컨설턴트. 그다음에
산업 강사. 산업 강사로도 뭐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다음에 방송 진행자로도 방송 진행자. 저술가로도 한 30여 권 책을 썼으니까. 네. 대학 교수로, 대학 총장으로,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그리고 현재는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네. 한 10가지는 뭐 10가지. 그게 뭐 본인이 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그렇게 자꾸 시키신 거예요. 네. 네. 아, 누가 시키겠어요, 저를.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방송 진행 같은 것도 방송은 시키는 거죠. 들어오잖아요, 섭외가. 아니, 방송은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MBC, KBS에서 연수원에서 부르죠. 네. 강의해달라고. 네네. 그 방송 직원들.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저건 말 되네. 그러니까 불러서 인터뷰를 네.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조금 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달라고 그러더니 조금 전에 아예 통째로 맡으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명성이 생기니까 네. 또 기회가 되고 예. 강의한 거 정리했다가 책을 쓰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 다 연관지어 책을 내니까 또 이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강의를 또 부르고 전부 이거는 연관이 돼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따로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 돼 다 있는 연결이 돼 있는 그러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잘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그거- 완벽하신 것 같아요. 인간미가 뭐 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융복합적으로 바라보는 네. 거죠. 연결해서. 서로 연결을 해보고 그다음에 강의 항상 준비할 때도 뭐냐 언젠가는 이걸 더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야지. 또 강의한 걸 실제로 다 녹음했다가 풀어 써 보기도 하고 자료를 집어넣으면 그럼 책이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저도 생방송 오래 했지만은 네. 하다 갑자기 이제 이게 블랭크 생길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네. 통신원 갑자기 끊어진다든가. 그럴 때는 맞아요. 한 1, 2분을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네.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런 그럴 상황. 때 뭐냐면 평소에 강의하던 게 있으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딱 가지고 1, 2분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예. 하면 1분 특강.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되죠. 예. 진행자로서는. 맞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어요? 방송은 제가 이제 일일 시사 프로그램 그 생방송을 매일 한 것도 이제 기억에 남고 오래 했으니까. 네. MBC는 제가 이제 그 일요일 밤에 네. 신장개업 대작전.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가장 많이 IMF 기억하시지 않을까. 체제인데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렇죠. 국가 부도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방송 PD가 찾아오셔서 네. 대기업들은 경영 자문이라도 받지만 작은 점포들은 이거 큰일 났으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살려보자. 클리닉을 해봅시다. 예.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PD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때 신동엽 씨하고 저하고 같이 뭐냐면 전국의 망가진 점포를 찾아가서 이걸 맞아요. 어떻게 재생시키느냐. 네. 그때 제가 심리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또 비싼 돈 받고 경영 콘서트 할 때인데 무료로 그렇게 해서 서울을 제일 많이 했지만 제주도까지 전국 다 다니면서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이 비참하게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시리즈로 만났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망한 분들을 가보니까 네. 놀다 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고생은 더해요.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단 말이죠. 예. 주말까지 일하고. 네. 예. 근데 안 되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탓하게 근데 되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제가 봤더니 네.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왜 망했을까? 나중에 연구 주제가 바뀌어요. 나는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네. 이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인터뷰를 다 하잖아요, 이게. 예.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계적으로 설명해. 내가 망한 이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연구를 다 해놨어요, 이거를. 예. 어떻게 뚫고 나갈 건가에 대해서는 띵한 거예요. 아무 긍정적인 생각. 생각만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아하. 사람이 몇 시간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긍정적으로, 네.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심리학적으로 다 뜯어고친 거죠. 그때 기억나시겠지만은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줍니다. 일부러.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능력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전문성도 없는데 그런 걸 딱 주고 옆에서 살살 도와주지 보이지 않게. 네. 근데 죽기 살기를 할 거 아니에요. 기왕에 방송국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마지막 기회다 하고 예. 이거 살살살 뒤에서 안 보이게 도와줘서 딱 성공하고 나면 어때? 네. 되는구나 이거. 자신감. 한 번만 더 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껍질을 깨는 정신적으로 이걸 하는 거죠. 비둘기든 뭐 예를 들어 동물이든 울타리에 놓고서 전기 충격 심리학적으로 계속 주면 나중에는 어때요? 울타리 제껴놔도 못 나가잖아요 이게. 그 안에서 팽팽 겁이 돌잖아요. 나니까, 이게. 예. 심리적인 울타리가 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이상하게 안 된다. 이거 그렇구나. 깨주고 다 경영 상호도 바꿔주고 마케팅 전략도 짜주고 해서 그 한 1년 이상 저 했던 보람 지- 있는 방송이었어요. 맞아요. 그 뒤에 러브하우스도 나고 많이 나왔는데 네네네. 맞아요. 하여튼 최초의 효시는 신동엽 씨하고 저하고 이제 했던 그 예. 각 대학의 경영학 교수들이 사례 연구로 네. 대학에서까지 썼으니까 예. 참 인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심을 네. 갖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는데 책까지 이렇게 쓰신다는 그러니까요. 건 그건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30여 권을 썼어요. 강의를 하면 네. 1년에 이제 많은 몇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요 주제에 관한 걸 한 권 내겠다. 요거 내겠다 해서 1년에 제가 2권까지 내겠다. 아, 언제 그러니까요. 이제 집필 하시는 시간을 갖습니까? 밤에. 밤에. 네. 밤에. 그러니까 낮에는 강의하고 밤에는 원고 쓰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강의한 거 하면서 또 질문도 받고 강의할 때 중요한 하다가 이건 뭘까 확장도 되고 그다음 밤에는 그걸 이제 책을 쓰고 자료 네. 찾아보고 논문 보고 네. 다시 또 이게 되니까 강의 내용이 더 충실해지고 충실해지고. 이게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즐거워요. 그게. 네. 즐겁다고. 네, 그러니까 네. 책 쓰고 그 강의하고 방송하는 거 이렇게 사이클을 싹 도는 거는 네.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수면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수면은 지금 한 5시간 반, 6시간 정도를 자고 또 사실은 약간씩 또 졸기도 하고 낮에도. 낮에. 예, 약간씩 조는 게 좋아요, 그게. 그렇군요. 아니 저는 하도 바쁘시길래 뭐 설악산도 가고 네. 강의도 하고 한다길래 두세 시간밖에 못 주무실 줄 알았거든요. 2시간 자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있어요. 네. 이제 저 대단하시네. 밤에 잘 때 네.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자 이제 잡시다. 잡시다. 자 자자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무조건 5분 네. 안에 자요. 아, 아내가 제일 그게 부럽대요. 저도 정말 부러워요. 몇 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이 저 장에 네. 암이 혹시 암일지 모르겠다. 어. 정밀 검사까지 했어요. 네. 예. 며칠 있어야 발표가 이제 다시 정확하게 나온다. 그게 이제 암 의심이 간다고 해서 왔는데 아내는 집에 오니까 울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저는 그랬어요. 자자고 일단. 자자고. 그리고 잤어요. 잠이 오세요? 아 자야 암이라 다음날 그랬는데. 방송도 하고 다음날 강의도 하고 일정이 있으니까 자자고. 그랬더니 깨워요. 깨워서 일어났더니 울고 있으면서 네. 여기도 아니 지금 잠이 오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자고. 네. 그리고 내일 생각하자고. 그리고 뭐냐면 암이면 치료 받으면 되고 네. 그 다음번에 뭐 고치면 되고 못 고치면 죽으면 되고 자자고 자. 그랬다가 그렇긴 엄청 해요. 혼났죠. 불 끄라고. 왜 그랬냐면 제가 그랬거든.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아, 그러고 기왕 뭐 지금 근심 걱정한다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자 그랬더니 그 말에 말꼬리가 딱 잡힌 거죠. 예. 당신은 죽어도 한이 없는지 모르지만 우린 가족. 나하고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래 무책임한 소리 하느냐 그러길래 그 싹싹 빌었죠. 그건 이제. 그리고 또 어쨌든 자자고. 네. 제가 자는 데는 아주 달인입니다. 윤홍희 원장님 고향은 당진. 충남 당진입니다. 네. 당진은 금년부터 군에서 시로 승격됐고 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예. 6.25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 초가집에서 태어났죠. 예. 그래서 그 꿈에 가끔 그 집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축복입니다. 농경사에 태어나서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 다 경험하고 우리가 선진국 초입까지 들어오는 거를 체험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네. 이게 당진에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태어나서 당진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당진 초등학교 초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 조금 다니다가 네. 충주 청주로 전학을 갔다가 대전으로 다시 와서 충남 중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중학교. 충남 고등학교를 또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전은 제2의 고향 실제는 제2의 뭐 고향. 고향이나 마찬가지 정도고 여기 친구들도 많고 충남고등학교는 제가 있을 때까지 제가 8회인데 네. 남녀공학이었어요. 예. 여학생 동생들도 많이 있고 네. 동창들 많. 네. 네. 지금 만나면 재밌죠. 재밌게. 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은 만나면 네.
자기들이 늙은 줄 몰라요. 서로 모르고 밤낮 야자하고 네. 이렇게 그때로 사니까 돌아가는 돌아가고 되니까. 또 자세히 보면 그때 고등학교 때 뭐가 남아 있거든. 약간 예. 눈코 같은데 그거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나이가 들었는지 뭔지 뭐 저도 사실 휘감 넘은 사람인데 난요 저 가급적이면 동창회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네. 가면 만나는 전부 하는 얘기가 야 너 틀리는 말이야. 뭐 그런 얘기. 야 너 가발이지 그거. 뭐 이런 얘기. 네. 아 그리고 뭐 차오지간 늙어가는 이야기들만 하니. 요즘번에 한 모임에서 결의를 했어요. 네. 앞으로 우리 모임에 나와서 네. 손자 손녀 얘기하는 순간 바로 탈퇴시킨다. 제가요 오죽하면은 네.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저씨라고 해요. 아저씨. 네. 특히 고등학교 때 공부는 잘 하셨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뭐 성적표가 다 있고 대전 MBC 방송 나가고 확인될 테니까 반에서는 1등한 적도 있고 1학년 때. 오. 그러고 전교 뭐 10등 안에 들어가는 적도 많이 있었고 대체했던 공부는 잘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1학년 때는 반에서 1등도 하고 뭐 10등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2학년 1년간을 놀았어요. 예. 뭐 놀고 한창 놀고 싶을 때가 네. 놀다 보니까 100등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3학년 3반이 딱 됐는데 올라갔는데 이제 대학 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성적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3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 이은성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한 명씩 다 상담을 하면서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잠재력이 있다. 이거 왜 안 쓰느냐? 맞춤형으로. 저를 보더니 너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하는데 지금부터 1년만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해라. 그리고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교실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학생은 믿고 네. 어떤 학생은 이게 뭐 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겠지. 안 믿고. 네. 그런데 저는 딱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첫날 네. 학기 초에 3월 달이죠. 첫날 이 대나무 뿌리 요만한 걸 하나 들고서 가만히 귀에다 안테나처럼 대시더니 네. 그때 무려 60명이었어요. 학생이 반에. 네. 1번부터 네. 출석부 없이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김화목에, 이화목에 등등 이렇게 쭉 60명을 외워가지고 첫날 생각이 안 나면 고개를 흔들면 다시 또 떠오르죠. 60명 딱 외우는 걸 제가 보고 속으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범상치 60명 않구나. 외우려면 정성이 없이는 그럼 어떻게 그렇죠. 외우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난 무조건 믿어야겠다. 대단한 그리고 선생님.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네. 예. 하는 대로 1년간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고려대학교를 간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이은성 선생님이 저한테는 은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부 뭐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꿈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영 컨설팅하고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하면서 현실의 다양한 제약들 그것 때문에 확장 못 시켰던 것을 소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제가 소설을 쓰면은 더 섬세하고 더 크게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제 희망사항은 그런 건데 소설가 되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결혼은 네. 좀 언제 늦게 하셨어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공군 장교 4년 5개월 그러니까 뭐 횟수로 5년을 했고 네. 종합무역상사를 또 기획실에 가서 5년 근무하고 예. 80년대 초반에 연구소를 차려서 퇴직금 다 까먹고 2년간 고생하고 퇴직금을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서 처음에는 뭐 당연한 거죠. 그걸 다시 또 복구공사를 해서 올리고 잘 되니까 금방 뭐 벼락부자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또 네. 밀물 썰물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니까 순식간에 30 중반 후반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3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38이요. 근데 적당한 저는- 나이 한 거죠. 그렇죠. 적당한 나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들보다 한 10년? 딱 10년 늦게. 10년, 그죠? 저도 20대 후반에 많이 할 예, 시절이에요. 예. 10년 늦게 하셔서 10년 어린 아내를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네. 그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한 10년 차이 나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살면은 그걸 네. 전혀 의식을 못 해요. 아, 그래요? 의식을 못 하고 살다 보니까 거꾸로 뭐냐면 밤낮 쳐보고 네. 어디 가서 음식 조심해라. 아, 뭐 차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맨 조심하라고 아주 당부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시. 관리.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몇 살에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누구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누구와 결혼하셨습니까? 네. 누구와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요? 유부남들한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다시 살겠습니까? 허정 선생님은 어떠세요?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 제가 진행을 네. 했을 때 할아버지, 네. 할머니하고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네. 이랬더니 할아버지는 그럼, 할머니는요? 그럼 진짜예요? 이렇게 농담이에요. 농담도 못하나 이래. 아니 제가 왜 자꾸 짓궂게 여쭤봤냐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대요. 저야 그리고 당연히 분수를- 다시 하죠.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네. 방청객에서 농담도 못하나. 맞아요. 근데 결혼을 제가 늦게 했으니까 네. 제 생각은 뭐냐면 늦게 만난 것도 억울한데 네. 지금부터 가급적이면은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아내를 잘 설득해서 네. 가훈을 정했어요. 뭐라고요? 그때 우리 집 가훈이 지금도 그 가훈 그대로지만 네. 첫째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둘째 신나게 해주면서 살자. 애정이 있어도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 기왕이면 우리 환송식 환영식을 한번 해보자. 기왕이면 아침마다 이제 아내가 엘리베이터까지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잘 갔다 오라고 네. 정식으로 하자. 그게 뭐냐? 베란다에 나와서 배웅을 해라. 거기 내려보고 있으면 저는 내려가서 다시 위에를 쳐다보고 인사하고 1분씩 서로 손을 흔들자. 환송식. 그다음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띵동하면은 무조건 현재 복장으로 뛰어나와서 열렬히 환영. 그리고 바로 다 받아준다. 근데 이거는 제가 들어갈 때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영식과 환송식을 한 10년쯤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이사를 오니까 베란다가 없을 뻔해. 그래서 요새는 할 수 없이 요새도 저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나오죠. 예. 근데 그러면서도 그 부부란 아웅다웅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뭐 그럴 때는 어떻게 잘 넘어가는 방법이 없나요? 부부가 사는 게 정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부부간의 언어만 바꿔도 정말 행복히 살 수 있어요. 언어를 바꿔. 언어만 바꾸면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논리적 언어, 논술 언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감성적 언어가 있어요. 느낌. 네. 청춘 남녀 연애하는 거는 다 감성적 언어입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오빠 더 멋져 보여. 애인한테 뭐냐 오늘 참 이뻐 보인다. 네. 이건 감성 언어입니다. 논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게 아니고 따져요 이제. 육하원칙으로.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녁 때 집에 가서 첫 마디가 뭐냐. 집에 네. 들어가자마자 여보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힘든 날인데 들어가자마자 얘기를 뭐냐. 여보 오늘 힘들었지 하면 대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야 집에만 있는데 뭐 힘들어. 당신 힘들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떤 날은 또 힘든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그날은 뭐냐면 낮에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있었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제가 미리 가서 여보 오늘 힘들었지. 네. 근데 신혼 초에는 말을 제가 반대로 했어요. 저도 일정이 바쁘고 네. 뭐 방송에 뭐 강의 난리 나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방 탁 던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내가 바로 뭐냐면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든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도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도 힘들다는 거지. 네. 근데 왜 당신은 당신 힘든 것만 생각해? 어허. 이게 이제 말싸움 싸움으로. 붙는 거죠. 티격. 왜 그러냐면 그날 뭔가 속상한 일이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남편 오면 좀 하소연을 하고 네. 싶은데 들어오자마자 먼저 나 힘들다고 선을 딱 갚아렸으니 기선을 뺏긴 거 아니야 이게. 맞아요. 이게 김새는 거죠. 이게. 하루는 열무김치를 먼저 담궈봐야겠다는 거예요. 네. 담그라고. 그것도 인터넷을 탁 뒤져가지고 레시피가 있더라고. 열무김치를 칼칼하게 담그는 방법, 뭐 진하게 담그는 게 있는가 봐요. 이 얘기를 하다가 출근을 했어요. 네. 그때 낮에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네. 보니까 스마트폰에 저 열무김치 담근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네. 네.
드디어 작품 완성. 맛있겠지. 하고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날 저녁에 와.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밖에서 하고 술도 한 잔 마시고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뭐가 있어요? 네. 먹어보라고. 제가 먼저 가서 들어가자마자 여보 열무김치 좀. 와, 열무김치 어떻게 돼 있어? 이야. 와이프는 그날 그 생각밖에 없거든 이게. 그렇죠. 하루 종일 거기 기다리면서.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열무김치 했더니 바로 얘기가 네. 아 그래 또 차려놨어. 예. 식탁에 보는 게 열무김치만 덩그러니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만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밥 3숟갈만 가져보라고. 옳지. 비볐어. 그러고서 그걸 이제 맛을 봤죠. 네.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뭐 그날 만드는 게. 없지만 뭐냐면 최대한 연기를. 아니 그게 아니고 먹어보고서 아 익으면 맛있겠다. 이건 맛있겠다. 이거 보니까 맛을 보니까 장모님하고 DNA가 딱 닮은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아내에 대한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만 신경 쓰면 맞아요. 집안이 즐겁고 아내도 즐겁고. 근데 그거를 뭐냐면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요새 오늘도 집에 가면 네. 여보 오늘 수고했어. 수고는 제가 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예. 참 이렇게 참 그래도 부부 싸움은 하시잖아요. 부부 싸움을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신혼 초에 그 부부 싸움 뭐 여기 저 우리 주부님들 계시니까 예. 부부 싸움이 얼마나 허망하면서 동시에 미련한 짓인가 를 설명할게요. 네. 자. 부부 싸움도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미련한 짓을 해요. 배운 사람들이. 제가 옛날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네. 둘이 텔레비전 보다가 아니 네. 둘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 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 뭘 아냐? 내가 알고 있는데. 알지 그게 아니야. 이러고 서로 네. 말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백전백승했죠. 왜냐? 저는 직업이 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인데 네. 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 말도 일리가 있는데 네. 그 지난 7월 달에 법이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내가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안색이 안 좋아요. 그렇죠. 정말 재수없는 날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감정을 건드려서 네. 그래요. 아, 감정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내로서. 자존심 상하죠. 네. 제일 아내가 화가 나는 게 뭐냐? 남편 말이 맞다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 열받는 거예요. 말싸움하다가 좀 기다려봐. 네. 하고 제가 제 서재를 빨리 뛰어들어가서 책을 꺼내가지고 보라고. 128페이지. 내 말 맞지? 128페이지. 이거 딱 보면은 아, 사무실에선 우리끼리 네. 떠들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네. 오케이. 됐어. 논란 네. 끝.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게. 네. 부부간은 그게 안 된다니까. 스트레스 이게. 받은 것 같아요. 부부간은 네. 이거 확실한 걸 갖다 뒷미니까 오늘 진짜 재수없는 날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뒤가 더 심각해. 이야. 여보 지식인답게 깨끗하게 승복해라. 마음의 상처를 어떡해. 더 주는 그러니까 벽에 들고 나가는 아내에게. 아내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가만히 보기 저도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게 우리 집하고 무슨 관계야 무슨 이게. 관계야? 아. 미쓸 데 없이 맞아. 미련한 짓해서 오늘 분위기만 깨졌잖아요 이거. 네. 아내는 얼마나 또 속이 상할까. 그렇죠. 뭐별 생각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1살이라도 아니고 나이 10살이라도 더 먹었는데 먼저 찾아가서 풀어야지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른 것만 따지지 말고 좋아요 싫어요. 네. 감성이라는 것이 네. 중요해요. 감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라는 예. 거예요. 느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하늘은 아내를 돕는 자를 돕는 아내를 맞지 않아요? 아내한테 잘해주면 집안이 화목하고 네. 아내가 행복하면 맞아요. 다 잘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을 좀 많은 남성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다 금과 옥 같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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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새 소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의 기술. 또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소통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짧게 하죠. 소통의 개념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을 소통이라고 해요. 머리를 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냐면 감성을 여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래요. 머리와 머리가 연결되는 것은 소통이라고 안 하고 두통이라고 그러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는 소통이라고 그래요.
그 공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머리 두통, 마음과 마음은 소통이다. 늘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그 감성 지능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게 감성 지능이라고 그래요. 이걸 학교에서 그동안 교육을 안 시켰어요, 제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뭐가 가능한 공감대, 소위 말하는 감성적 소통을 잘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EQ가 높은 사람들은 언어를 쓰더라도 주로 뭘 쓰냐면 감성적 언어를 많이 씁니다. 요새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런 것들이 늘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뭐라 그래? 육하원칙에 따라서 얘기해라. 또는 늘 하는 소리 하면 결론만부터 얘기해라. 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EQ, 감성 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할게요. 요새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서비스 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야 다시 방문하고 재구매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쟁이 붙으니까 뭐라 그래요? 고객 감동, 고객 행복. 근데 만족, 감동, 행복은 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겁니까? 감성적인 겁니까? 감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어지간한 데들은 다 감정 노동하는데 감정 노동의 개념이 뭐냐면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고취하거나 스스로 자기 감정을 꼭 누르고 있는 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 항공사 뭐 승무원들 이런 사람들 다 어때요? 늘 웃는 얼굴로 상대방, 뭐 레스토랑 가도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객들은 까탈스럽죠.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함부로 하고. 근데 고객은 왕이라고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 노동하다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아주 심한 경우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더 뭐냐면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요새 많은 프로그램들이 뭐가 나와요? 힐링 프로그램, 치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감정 노동하고 감성 서비스라고 마음의 경지를 바뀌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베이커리를 가보면 일요일마다 제가 브런치로 때우는데 일요일 날 안 해보고 밥하고 설거지하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뭐 제가 설거지하기는 더 싫고 사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느긋하게 가서 브런치 세트 메뉴를 먹고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빵을 만드는 기술자가 몇 분이 있고 또 몇 분은 고객이 주문한 걸 열심히 어때요? 서브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빙하는 사람.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빵 만드는 기술자, 흰 가운 입고 계속 빵 만드는 사람과 고객이 주문한 커피와 빵을 갖다 주는 사람은 누가 힘들까 했더니 아내 얘기는 당연히 그 서빙하는 사람이 힘들겠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니 서서 일하는 사람 무릎도 아프고 왜 서빙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무릎은 아프겠지만 마음고생은 안 하잖아. 마음고생. 무슨 얘기 알겠죠? 몸고생과 마음고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몸고생하는 분은 좀 덜 할 거예요. 마음고생은 매일 합니다. 기성세대가 요새 20대 보고 뭐라 그래요? 말끝마다 얘기가 요새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얘기만 들으면 20대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생을 안 해? 눈만 뜨면 고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고생한다. 그런데 그 고생이 내용이 뭐예요? 마음고생이에요. 마음고생. 요새 애들 먹을 거 다 먹어요. 옷도 괜찮은 거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그런데 몸고생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마음고생을 하는 거죠. 마음고생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이걸 해야 소통이 되는데 마음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고생도 안 해봐서 뭘 알겠냐고 하면 거기서 바로 반발이 일어나지. 부모 자식 간에도 뭐냐면 몰라요. 요새 애들이 도대체 우리 어렸을 때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집도 우리 집에 그다음 먹을 거 다 먹고 등등인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야말로 어른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마음고생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소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소통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못 써주냐면 감성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까? 예. 인간은 감성적 존재입니까? 예. 그러면 이성이 중요합니까? 감성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20세기 살 때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심지어는 인간은 이성적이어야만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게. 그래서 만물의 경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감정노동, 감성 서비스, 마음의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고생도 전부 마음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감성 지능, 마음의 이해 두 개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소통, 머리와 머리가 연결되면 두통. 그리고 아까 지금 부부싸움 얘기한 것처럼 맞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리고 정확한 팩트 사실 알려준다고 해봐야 마음의 상처가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고 마음의 상처 있는 사람의 치유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해봐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한테 그렇게 해보면 가정부터 이게 힘이 정말 감성지능의 힘이 그 다음번에 치유의 힘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매력적인 소통의 기술이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그것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한 분씩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마이크 드리. 잘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 4학년인데요. 사내 아이다 보니까 이 공부할 때 집중을 30분 이상을 못 해요. 공부를 하다 딴짓하고 공부를 하다 딴짓하거든요. 어떻게 지도를 해야 그 집중의 달인이 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집중의 달인. 집중. 그거 참 쉽지 않네 보니까. 그러게요. 근데 사람이 집중을 왜 하고 왜 안 하는가 하는 건 아주 원리는 간단하지 않나요? 자기가 흥미가 있는 거는 집중을 하고 흥미가 없으면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엄마가 옆에서 야, 너 집중해라. 너 이거 해라. 하고 자꾸 한다고 집중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흥미를 갖게 만들어준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준다. 30분이면 무조건 일어나서 나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케이. 40분만 책 보고 있으면 그러면 나가서 친구 만나고 놀아도 좋다. 예를 들어서 또는 예를 들어서 너 하고 싶은 시간 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유도해주고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다음 한꺼번에 엄청난 목표를 너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꼼짝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30분 정도를 하니까 10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럼 조금 늘리고 하면은 1시간도 가능하죠. 좋아하는 걸 집중을 더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여건, 환경 이런 걸 조금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가 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있으면은 저건 내 얘기인데. 엄마의 그 걱정을 들어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또 다음 분. 네. 네. 예, 저도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학년, 6학년 남자아이를 둘 뒀는데요. 남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강의를 벌써 이제 한 2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청중이 1000명이든 제가 사실 2000명 이런 데서도 해봤죠. 근데 또는 아주 정말 어려운 분들 앞에서도 하는데 전혀 겁이 없어요. 생방송할 때도 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겁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다음 이런 데 올라가면은 좀 떨리고 맞아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실에서 나와서 발표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내 차례 올까 봐 긴장이 되고 이렇게 됐었죠. 근데 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훈련을 세게 받은 게 뭐냐? 공군 장교 생활했거든요. 장교 생활하니까 장교 훈련은 어때요? 너 차려 열중히 쉬어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큰 소리로.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해보니까 이거 괜찮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강의도 처음에 할 때는 좀 떨리죠.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괜찮구나. 맞아요. 방송도 처음에 좀 긴장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구나.
제가 볼 땐 지금 아드님 두 분이 그 나이에 수줍어하거나 긴장하거나 무대 공포증이 있거나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저보다 더 설득력이 얘기할 날이 틀림없이 올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네. 엄마가 용감한가 보니까 문제 없어요. 그러게요. 얼굴도 환해지셨네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자기가 뭐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고만 행복한 것이 네. 아니라 남이 최고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게 행복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남을 돕다 보면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네. 나도 행복해지고 네. 사회도 행복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 좌우명은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제 좌우명은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박수. 늘 한 발 앞선 화두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네. 변화를 선도해 오신 대한민국 대표 컨설턴트 우리 윤은규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 네. 앞으로도 좀 우리 시대의 활력, 좀 재미난 것들을 많이 계속해서 불어 넣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렇게 건강도 하겠습니다. 계속 좀 잘 챙기시고요. 예. 우리 터크앤조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